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각종 허위 이력이 연일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번엔 김 씨의 미 뉴욕대 NYU 관련 경력도 허위일 가능성이 여권에서 19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 TF 단장 김병기는 이날 김 씨가 안양대와 수원여대에 제출한 이력서 및 뉴욕대 학사 안내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씨가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를 보면 그는 2006년 10월부터 약 한 달간 뉴욕대에서 엔터테인먼트 언드 미디어 비즈너스 이그제큐티브 프로그램을 연수한 것으로 돼 있다. 김 씨는 비슷한 시기 안양대에 제출한 이력서에도 NYU 스턴 스쿨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프로그램 연수 경력을 기재했다. 문제는 2006년도 뉴욕대 학사 안내에 따르면 김 씨가 이력서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과정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민주당은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 씨가 적은 과정과 가장 유사한 이름을 가진 과정은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언드 테크놀로지 프로그램으로 확인된다며 이는 정식 MBA 경영학 석사 과정의 일환으로 통상 2년이 소요되는 MBA 과정 중 서태 모든 필수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만 세부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했다. 설령 김 씨가 이력서에 연수 과정명을 실수로 잘못 기재했다 해도 MBA 과정에 정식 입학하지 않고서는 밟을 수 없는 프로그램을 수료할 수는 없는 만큼 해당 이력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더군다나 2006년 뉴욕대에는 MBA 과정 정식 입학생이 아닌 외부인이 들을 수 있는 1개월 과정 프로그램이 개설된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김 씨가 기재한 이그제큐티브 프로그램 최고위 과정이란 이름의 과정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김 씨가 주장하는 뉴욕대 관련 이력은 국내 이력과 시기적으로 일부 겹치기도 했다. 김 씨는 수원여대에 낸 이력서에 2003년 12월 2일부터 2006년 12월 12일까지 H컬처 테크놀로지 전략기획팀 이사로 재직했다고 적었다. 또 2005년 3월 2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한국폴리텍대 강서 캠퍼스 겸임교원으로 근무했으며 2004년 2월부터 2006년 6월까지는 서일대 산업디자인과 강사로 재직했다고 기재했다. 한편 법원은 2014년 4월 뉴욕대 졸업증명서를 허위로 만든 혐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로 기소된 학원 강사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는 김 씨가 이력서에 기재했던 것과 동일한 NYU 스턴 스쿨 오브 비즈너스를 졸업했다는 내용의 졸업장을 위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병기 TF 단장은 김 씨가 주장한 NYU 스턴 스쿨 연수 과정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는 김 씨가 이 경력을 활용해 수개의 대학의 교원으로 지원했고 수원여대 같은 경우는 실제 근무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김 단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경력을 위조해 취업했다면 이는 타인의 기회를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단지 사과나 해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김 씨가 연수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수많은 청년 취업 준비생들, 대학 강사분들이 입은 상처에 대해 사죄하는 것은 물론 입으로만 공정을 외치고 가족 비리에는 눈 감는 윤석열 후보 또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 성형의 조롱감. 대선 다가오자 얼평 논란 커지는데 과거 사례는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성형 의혹을 제기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8일 김건희 씨의 과거와 현재 사진을 함께 올린 뒤 김 씨의 얼굴이 변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눈동자가 엄청 커져 있다며 김 씨의 성형설을 제기하는 듯한 글을 썼다. 이에 진혜원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는 입술 싼 모습이 뚜렷하고 아랫입술이 뒤집어져 있다며 아래턱이 앞으로 살짝 나와 있어서 여성적 매력과 자존감을 살려주는 성형수술로 외모를 가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후 손 전 의원은 지난 13일에도 저는 그저 커진 눈동자가 신기했을 뿐이라고 적었다. 관상 관점에서라고 댓글을 달며 동조하기도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줄리 찾기는 얼굴 찾기 놀이가 아니다.
공적검증의 무대에 거짓으로 설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의 네티즌들은 국회의원 등 지성인들이 얼굴 폄하하면서 공과 사를 넘나든다. 성형은 범죄가 아니다. 성형이 일반화한 시국의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김건희 씨는 지난 15일 공개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성형설에 대해 제가 미모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다면서 성형했다. 쌍꺼풀이 원래 있었는데 짝짝이어서 대학교 때 삼촌 친구 병원에서 재건 수술을 했다. 고교 사진은 빛이 부셔서 약간 눈을 감고 찍은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성형은 기원은 언제부터? 성형수술의 기원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기원전 800년경 고대 인도에서 형벌로 코를 절단당한 사람에게 코를 재건해줬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중국 진시황 때는 구순구계열, 원청이를 교정했다는 기록이 있다. 서구에서는 서력기 원경의 로마에서 맨 처음 성형수술이 행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부상당한 병사들을 치료하기 위한 재건 성형수술이 발전했다. 항생제가 발달하고 여러 수술법들이 개발되면서 성형외과 수술이 더욱 정교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미군을 비롯한 의료진이 전상 환자 치료에 참여했다. 이후 1961년 미국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획득한 한국인 박사가 1961년부터 연세대 학교 부속 세브란스 병원에서 성형외과 전문 진료를 시작하게 된다. 1966년과 1975년에는 각각 대한성형외과 학회가 창립됐고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고시가 시행됐다. 연예인들도 방송에서 성형 사실을 스스럼 없이 고백하곤 한다. 지금은 성형이 특별한 일이 아닌 보편화돼 있다. 국제성형의학회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대비 성형수술 횟수가 세계 1위로 조사됐다. 이유는 각자 다르다. 최근 여의도 정가에서도 성형이나 시술이 유행하는 모양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상안검 이완증 치료를 위해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상안검 이완증은 증상명 그대로 윈 눈꺼풀이 늘어지는 증상으로 주로 노화로 인해 발생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전 대표도 지난 2018년 안검내 반증을 앓고 있어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안검내 반증은 눈꺼풀, 안검, 이 안구 방향으로 뒤집어져 피부나 속눈썹이 눈을 찌르게 되는 증상이다. 지난해 여름 쌍꺼풀 수술을 받은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도 안검하수 수술을 받았다. 그는 여의도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쪽 눈꺼풀이 처지고 부어서 의사한테 가니 어차피 손대야 하니 양쪽 눈을 다 예쁘게 해보자 그래서 좋다. 어차피 외모도 경쟁력인데 생각해 겸사겸사 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최근에는 선거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스타일 경쟁이 치열하다. 후보에게 그루밍, 패션과 미용에 투자하는 행위은 선거 전략 중 하나다. 이미지는 그 자체로 전략이자 메시지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에게 젊어 보이고 호감 가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가발을 쓰거나 눈썹을 시술하기도 한다. 엘버트 메라비언 미국 캘리포니아대 UCLA 심리학과 명예교수가 지난 1971년 발표한 메라비언이 법칙에 따르면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는 시각 55%, 청각 38%, 언어 7%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대중들 인식이 중요한 정치인에게도 눈썹 문신은 인기 만점이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2011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스트레스로 눈썹이 빠졌지만 문신 덕에 날카로운 인상을 되찾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짙어진 눈썹과 머리색으로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짙은 검은색으로 염색을 통해 착한 모범생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강인하고 뚜렷한 인상을 줬다는 평가가 나왔다.